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네. 이재용이 없으면 이부진으로. 네. 아, 어떻습니까? 이 조화가 됩니까? 전혀 조화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제가 사실은 다룰 만한 주제인지 조금 망설이긴 했어요.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너무 낮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지난주에 이재용이 구속되면서 며칠 동안 방송 내용을 다시 쭉 리뷰를 해보니까 너무 내용이 좀 거칠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요. 네.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부진 대타설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삼성을 좀 선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네. 너무 악의적으로만 보셔서. 네, 네. 예. 선이면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네, 이해를.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되는 게요. 전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삼성은 진짜 망하기로 작정을 한 거고요. 이부진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재용의 대체제가 돼서도 안 되고요. 예. 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부진은 잘 아시다시피 이건희의 딸이죠. 예, 딸 중에는 제일 맞이고 이재용의 여동생이고 그 이부진의 원래 이름이 이부진이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 이름은 이유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이유진이 더 나아 보이는데, 이부진 그렇죠? 하니까. 딱 듣기에는 이유진이 더 예쁜데, 예. 어렸을 때 워낙 몸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 이유진 씨가.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이름이 어려운 희귀 유전병이 있다고 하던데, 하도 몸이 안 좋아서 아버지 이건희가 3살 때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좀 건강해지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걸 믿었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믿는 사람의 자유인데요. 약간 여담을 하나 더 보태면 이걸 이제 영빨경영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뭐 기도빨, 뭐 영빨 이런 말이요. 근데 삼성이 영빨경영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제가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2003년 11월에 중앙일보에,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중앙일보는 삼성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었던 신문이었는데 여기에 한국학자 조영원 박사님께서 칼럼을 실어요. 이 칼럼에서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삼성 특유의 경영 문화에 영빨 문화가 있다고요. 근데 삼성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 기사를 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일보니까요. 그런데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삼성의 분위기는 삼성이 원래 이름, 관상, 직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오히려 뭐 자랑스러워하면 자랑스러워했던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보통 여의도를 한국의 월스트리트, 월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국내 증권사들의 본사가 여의도에 있죠. 근데 증권업계 톱3로 분류되는 회사 중에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이 두 회사만 본사가 여의도에 없습니다. 전부 다 서울 시내 한복판 사대문 안에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셋그룹 같은 경우에는 박현주 회장이 원래부터 풍수지리에 대단히 민감한 인물입니다. 이건 본인도 부인을 안 해요. 그래서 2000년에 미래에셋그룹이 융성하면서 서울 강남에 처음 사옥을 마련하거든요. 이 박현주 회장이 직접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땅을 보러 다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남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다 여의도에 몰려 있는데 결국은 미래에셋그룹 본사가 여의도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현주 회장이 이때도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땅을 고르는데 그 미래에셋증권 옛날 본사가 어디냐면 증권거래소 뒤에가 진짜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찾기 어려운데요. 근데 여기 왜 골랐냐면 여의도에는 오랜 소문이 있습니다. 여의도가 이제 하중도제잖아요. 강 안에 있는 섬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강바람이 워낙 센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직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당이나 방송국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처럼 애초부터 좀 기가 센 기관들은 이 강바람을 다 버틴다는 겁니다. 근데 증권사처럼 기가 약한 회사들은 여의도에서 버틸 수가 없다는 게 오래전부터 직관들의 예측이었다는 거예요. 강바람 예. 맞으면 다 망한다는 거죠. 예. 당연히 뭐 그 말이 맞아서는 아니겠지만 여의도의 증권사들이 진짜 많이 망했습니다. 특히 그 여의대로 주변에, 여의도 공원 있는 주변에, 그러니까 강바람을 직통으로 맞는 그 대로에 있는 회사들은 다 한 번씩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LG증권도 한번 망했죠. 옛날에 유명했던 고려증권도 망했죠. 쌍용증권도 망했죠. 심지어 공기업이었었던 대투, 한투 여기도 한 번씩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박형주가 야, 여의도로 올 때 제일 구석탱이의 자리를 고른 거예요. 음, 강바람 제일 안 맞겠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못 참고 지금은 본사를 시내 한복판 4대문 안으로 옮기죠. 여의도를 떠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래에셋은 한때 그래도 여의도 안에 있었던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증권은 그 유구한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본사를 여의도 안에 둔 적이 없습니다. 항상 4대문 안에 본사를 뒀어요. 이게 왜냐면 삼성이 강바람 맞으면 증권이 망할 거라는 우려가 너무 컸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항상 이 영발 경영, 직관, 관상 이런 걸 중시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병철은 그 신입사원들 면접을 볼 때요. 그 시절에 제일 유명했던 관상가, 그리고 역술인으로 이름을 엄청 떨친 그 함양의 박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이름이 이제 박재현이라는 사람인데 예, 예. 이 박재현 씨를 항상 대동하고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이 이 함양 박도사를 너무너무 아꼈던 것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이 박도사는 1970년대 초반에 이병철을 처음 만났는데 이병철이 박도사 얘기를 들어보고 완전히 너무 꽂힌 겁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복채로 부산의 국제시장에 점포 한 채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재현을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이 박재현 씨는 1970년대에 정식으로 삼성그룹에 채용이 됩니다. 고문이 돼요. 7년 동안 고문을 맡는데 70년대 연봉이 무려 6천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5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살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재현 함양박도사가 이병철로부터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함양박도사 박재현은 이 7년 고문 기간 마친 뒤에도요. 이병철이 진짜 수시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병철이 세상을 뜨기 전까지 옛날 삼성 본관 태평로에 있었던 본관 28층에 이병철 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아니고 박재현이었다는 소문이 받아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었던 사람이에요. 예. 박재현이 나중에 언론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자기가 삼성에 직간접적으로 추천한 인재가 무려 1,7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숫자냐면 예. 이 1,700명은 대리나 과장들을 추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박재현이 추천한 사람들은 전부 삼성에서 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임원들 1,700명이 박재현 손에서 오갔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니까요. 뭐 이 가문이 이유진이 몸이 안 좋으니 이름을 이부진으로 바꿔서 액땜을 한다. 예. 이런 게 좀 당연시 되는 가문 분위기였다는 거죠. 예. 근데 뭐 하여튼 아무튼 이유진에서 개명을 한 이 이부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닮았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건희가 이부진을 되게 사랑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0년에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시장 전시회 CES, 세스라고 불리는 되게 세계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예. 삼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참가를 하고요. 근데 이때 이건희가 이부진, 이서연, 이재용도 있었어요. 세 남매하고 참가를 하는데 이부진하고 이서연 두 딸의 손을 꼭 잡고 세스 행사장을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재용은 그 뒤에서 뻘쭘하게 걸어와요. 자꾸 뒤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간부들이 이재용 챙기고 이재용이 너무 뻘쭘하니까 그럴 정도로 이 두 딸 손을 꼭 잡고 이건희가 다니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두 딸 손을 꼭 잡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건희가 나 이번 기회에 세계 시장에서 우리 딸들 광고 좀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시장에서 그렇죠. 우리 딸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이렇게. 네, 예.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똑같이 세스 라스베거스 열린 행사에서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합니다. 네, 똑같이 또 두 딸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완전히 누비고 다니죠. 이때 이제 언론들이 2010년, 2012년 이런 일을 하니까 이건희의 유난한 딸 사랑이냐 아니면 이재용에 대한 경고냐 이걸 가지고 되게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이건희가 이재용 너를 내가 완전히 선택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시그널을 줬을 확률을 언론이 이제 점을 쳤던 거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만 하여튼 그때는 그런 말이 나돌았었어요.
제가 왜 이재용에 비해서 이부진의 대타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냐면, 삼성의 경영권은 결국은 주식 숫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니까요. 예. 근데 이미 알려졌듯이 이재용은 삼성을 지배할 만한 충분한 주식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지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부진은 어떻냐? 이재용보다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용도 간당간당한 판에 이부진의 영향력은 이재용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건희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부진을 이재용하고 경쟁시킬 의도가 이재용한테 있었으면 이 두 남매의 재산 분포를 4대1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한 2대1 정도로 좁혀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 4대1로 격차를 크게 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 생각에는 이건희가 페이크를 쓸 수는 있었어도 이부진에게 뭐 이재용의 대타를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이렇게 나눠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은 이부진한테는 호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정밀화학 이 두 개를 물려주고, 막내딸 이서연에게는 패션, 그리고 광고, 제일기획을 물려주고, 나머지 전자와 금융은 이재용에게. 이게 이제 구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짐작입니다. 나머지 예. 구성을 보면요. 문제는 지금 이재용이 구속된 상태에서, 그러면 오빠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그 대타를 뛸 수 있느냐 이건데요. 그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이재용 재산이 지금 8조쯤 되니까요. 이부진 재산이 2조라는 건데, 야, 그러면 이부진은 되게 불쌍하다. 딸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빠에 비해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4분의 1밖에 상속을 못 받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부진의 2조도 정말로 엉망진창의 과정을 거쳐서 오만 사기 끝에 얻은 것이 자기 오빠하고 똑같아요. 오빠의 8조 원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부진의 2조 원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조 원의 재산 중에 이부진이 이 돈은 내 돈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돈은 1원도 없어요. 그 돈은 전부 다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부진 재산 2조의 분포를 보면은요. 삼성물산 주식하고 삼성 SDS 이 두 회사의 주식이 대부분입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서 지금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죠. 지배구조의 맨 꼭대기에 있고요. 그 말만은 합병을 한 회사입니다. 요 회사의 지분을 이부진이 한 5.5% 정도 들고 있어요. 요게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S라는 회사의 주식을 한 4%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 4천억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좀 있고요. 재작년인가요? 그 삼성 정밀화학 주식을 팔아서 한 1,000억 원 정도를 마련을 했고요. 이걸 다 합치면 이제 얼추 한 2조 원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합병 삼성물산 주식을 1조 4천억 원이나 들고 있는 계기는 뭐냐? 이거 상속받은 거 아닙니다. 예, 이것도 이재용이 에버랜드를 먹을 때 이부진은 꼽살이 낑겨서 편법으로 재산을 불린 겁니다. 당시에 에버랜드 주식이 한 10만 원 넘던 걸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남매가 10분의 1도 안 되는 7천 원에 꼴딱 삼켰거든요. 다만 이때 이부진의 나쁜 짓이 부각이 안 됐던 건 꼴딱 삼킨 사람 중에 이재용이 제일 많이 삼켰기 때문입니다. 예, 이재용이 절반을 삼키고 나머지 절반을 이부진, 이서연 그리고 이윤형 씨라고요. 그 미국에서 자살을 한 이건희 씨 막내 딸이 있습니다. 예. 이 셋이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꼴딱 삼킨 100 중에 이재용이 50을 받고 나머지 50을 한 16.7%씩 세 자매가 나눠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제일 나쁜 놈이어서 부각이 된 거지 이부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부진, 이서연도 공범이라는 거죠. 똑같이 사기를 쳤는데 오빠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쳤을 뿐인 겁니다. 사기범이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삼성 SDS 4천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이부진은 오빠가 잔뜩 먹을 때 꼽살이 낑겨서 편법으로 재산을 불린 겁니다. 이때 삼성 SDS가 시가로 5만 4천 원짜리를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남매들한테 7천 원에 넘기거든요. 이때 이부진이 낸 돈이 20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로 큰 회사인데 이게 지금 4천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재산 부풀리는 방식이 오랍이나 동생이나 가관인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이 구속됐다고 이부진이 대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당성 면에서 보면 환장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진짜 국민들을 폭으로 보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